피가 다 지혈이 된 채로 깔끔하게 멎을까요? 그 관을 따라서 막 피가 콸콸 나오고 그러면 콸콸 나오지는 않고요. 이 장치가 수류탄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것은 수류탄이요! 예를 들어서 양악수술을 했는데 몸 밑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되나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몸부림?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그 양악수술 관련된 영상들 보면 맘모스 상어처럼 붉은 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빨간 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영어로 이제 드레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흔하게 알려져 있기로는 뭐 핏줄 혹은 뭐 피주머니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 장치들은 뭐냐면은 수술하는 동안에 피가 날 겁니다. 특히 뼈 수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술 중에 피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 해요. 원하는 수술이 다 마치고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피가 다 지혈이 된 채로 깔끔하게 멎을까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안쪽에 있는 뼈나 뭔가 자극이 된 것들은 봉합을 통해서 다 꿰맨다고 하더라도 피가 한동안은 좀 안쪽에서 나온 것들이 고이게 돼서 붓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멍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핏줄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술할 때 넣어주게 되면은요, 음압을 가해서 펌프처럼 빼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치를 수술 부위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은 피를 이 장치가 빨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술하고 회복 기간 동안에 안쪽에서 피가 나면서 고이고 붓기나 멍해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 장치가 빨아들여 주니까 붓기도 훨씬 좋고 출혈 이런 것들의 조절도 훨씬 용이하고 이제 이런 효과들을 얻기 위해서 넣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을 따라서 막 피가 콸콸 나오고 그러면 콸콸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장치가요, 결국은 어떤 스포이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이드 꼭 짠 다음에 어디 물에 담그면 얘가 쪽 빨아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원리랑. 이 장치가 수류탄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것은 수류탄이요! 수류탄처럼 생겼어요. 진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얘가 이제 음압이 걸려서 이렇게 피게 되면서 호스로부터 피를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얘가 다 찰 때까지 피가 빨리게 되면은 이제 압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땐 다시 피를 비우고 다시 쪼그라뜨려서 작동을 시키고. 뭐 이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도록 잘 봉합을 해놓습니다. 장착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수술 부위에다가 그 호스를 넣어놓고 수술 부위가 아닌 쪽으로 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악 수술을 했는데 몸 밑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맥이 수염처럼 이렇게 거꾸로 침이 들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게 이제 통상의 시간, 통상의 기간 동안 통상의 원칙적으로 하고 통상의 관리를 한다면은 훨씬 득이 많은 장치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되나요?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뭐 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회복은 되니까. 근데 안 하시면 더 무서운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그거 얼마 정도 되겠어요? 대학병원에서 예전에 이제 수련받고 공부하고 이랬을 때 보통 이 장치를 48시간 이내는 빼는 게 좋다라고 철학을 고수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피가 얼마만큼 나올 때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셨고, 뭐 하루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셨고, 저는 사용을 하되 짧은 기간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48시간 정도 기준을 두고 하고 있어요. 퇴원 전에 이렇게 보통 빼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피가 많이 난다, 뭐 아니면 혹은 이게 핏줄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응고되는 과정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응고가 좀 늦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붓기가 조금 더 있거나 혹은 뭐 피 나오는 양이 많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불편감을 감수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불편감들, 구강 위생을 위해서 양치질, 소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핏줄이 있음으로써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들 잡아당겼다고 걸려서 빠졌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있어요. 실제로 마취해서 깨면서 환자분이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몸부림? 간혹 그게 이제 격렬하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혹은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고개를 휙 돌리다가 어디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좀 튼튼하게 고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진짜 수술 끝난 직후에 이제 기능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뺐다 그러면은 다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을 하다가 만약에 뭐 빠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죠.
다시 넣는 게 유리한 상황이면은 다시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뭐 굳이 다시 안 넣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중간에 빠졌다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다시 넣을 정도까지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빠진 걸 다시 넣기는 보통 어렵고요. 왜냐면 이 빠지는 순간 오염이 됐다고 봐서 다시 멸균돼 새 거를 넣어야겠죠. 넣는다고 하면은. 일단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보시게 되는데, 저희도 같은 표정으로 이거 어떡하지? 라는 표정으로 일단 빠지고 나면 음압으로 빼주는 게 불가능하니까 압박을 통해서 붓기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 다음 수식을 시행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수술 후에 그 음압 배액관, 석션 드레인, 핏줄, 피주머니라고 하는 장치들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관련돼서 크고 작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